안녕하세요. 네, 코인 타짜방 고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뭘 배웠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오일선 매매 배웠었죠? 맞다. 오일선 매매 배웠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잠깐 리뷰를 하자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오일선을 가장한 오일선을 가장한 가격과 캔들 교육이었죠. 오일선을 가장한 가격과 캔들 교육이었고 그래서 오일선 매매 단점을 가격하고 캔들로 극복을 할 수 있고 캔들만 아셔도 매매하는데 충분히 지장 없다. 예, 그 설명드렸고 특히 일봉을 강조했죠. 그래서 가격의 위치 즉 뭐냐 그러면은 그 피보나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보나치는 결국에는 어떤 도구입니까? 피보나치를 쓴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제 지난 시간에 담배 예를 들었고 담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 라면이 있어. 라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정상가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나 누군가 나한테 10,000원에 팔려 그런다. 혹은 500원에 팔려 그런다. 혹은 300원에 팔려 그런다. 이 기준점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를 내가 평가할 수 있죠. 즉 피보나치를 쓰는 진정한 이유는 피보나치는 캔들에서 내가 이게 얼마큼 싼지 하프값 그러니까 하프값 그러면은 뭐 절반 정도 싸다 지금 가격 정도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0.236, 한 236 정도 가격이 디스카운트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가격이 이게 얼마나 싼지를 피보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캔들은 이어달리기를 하기 때문에 보다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서 그 매매를 진입하는 습관을 들이셔라. 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일선이 붙으면 자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위와 고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 타이밍이 되지만 사실은 후행하는 차트기 때문에 후행선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안 버틸 경우가 있다. 그렇게 그럴 때는 가격에 대해서 자기가 그 피보나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네, 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은 그래서 오일선을 가장한 캔들과 피보나치 교육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그 피보나치 지난 시간 설명드리면서 전일 시고 조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 항상 그 매매를 하면은 손절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손해를 어디까지 손해를 입을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손절 어디 잡습니까? 이게 양봉이라는 가정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중심값에 매수를 받았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내 의지와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털릴 수도 있잖아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00%가 없기 때문에 기법이란 건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양봉의 시가 또는 최소한 이 저가가 무너지면 손절을 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왜 저가가 무너지면 손절을 칠까? 이유를 알아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지난 시간 설명드렸듯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 엘리엇 파동 이론에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부하시면은 왜 저점이 되면은 손절을 쳐야 되는지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를 하고 이거에 앞서서 잠깐 비트 시황 정도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비트 시황을 살펴보면 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드린 게 추세선은 일단 살았어요. 작도해드린 추세선에서 요 부분에 지지받고 지금 올랐고 지금은 좀 많이 그 올라간 상태죠. 어쨌든간 그래서 하지만 패턴상은 이게 지금 쌍봉 패턴이거든요. 일봉상 쌍봉 패턴이고 일본상 쌍봉 5일선 쌍봉은 어떻습니까? 21선의 기울기를 바꿔요. 21선의 기울기를 바꾼다는 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한 달 동안 한 달의 그 기본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상은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반등을 한 상태고요.
그럼 예측은 이렇게 하지만 반등을 해가지고 내일 뭐 예를 들어서 5일선 위에 있다, 예를 들어서 종가상 마감이 내일 아침 9시에, 그러면 예측은 그렇겠지만 어쨌든간 매매 타이밍이 또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서 5일선과 20일선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여기 지금 흰선하고 이 주황색 선의 교차가 일어났죠. 이거는 부정적 신호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관점에서는 요 2달러와 그 다음에 51,650달러와 그 다음에 48,200달러 요 부분에 대한 관점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주의를 살펴보셔라. 그리고 다만 이게 하락이 고점이 계속 올라간 상태에서 하락인 거잖아요.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N자로 나오려면 어쨌든간 이 한 번에 그 반등이 있다. N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고 헤드앤숄더 관점에서도 오른쪽이 만들어졌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반등, 그 어깨 부분에 해당하는 반등은 아마 주지 않을까 싶다. 이런 설명도 추가로 드렸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어렵죠. 잠시만요. 그림판을 동원해 볼게. 아, 무슨 소리냐? 어떤 게 이렇게 파동이 올라가면은, 네,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우리는 상승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올라가니까 상승이요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제는 이제 이유를 댈 줄 알아야 돼요. 저점이 올라가니까 고점이 올라가고 이래서 상승이다. 즉 이거를 보면은 유추를 하자면 A, B, C가 있으면 A에서 B까지 저점이 올라갔으니까 이거의 평행 이동되는 maybe D가 요거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선가 베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예, 어쨌든 이거는 상승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하락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서 반전형 패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검은색 부분이었다가 여기까지는 고점이 올라갔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는 이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 이 오른쪽 어깨, 이 부분이 아직 차트에서는 안 일어났다는 거죠. 즉 하락을 하더라도 이 검은색까지가 지금 현재 시점인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가능성이 아직 쌍봉 형체, 고점이 낮아진 쌍봉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당장의 급락보다는 어쨌든 이런 흔들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차트로 다시 돌아가면은, 잠시만요. 네, 차트로 다시 돌아오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웨이브에서 설명을 드렸죠. 고점이 저점이 고점이 저점이 올라간 형태고 이게 떨어지려면 어떻게? 이 과정이 한 번 더 남았다고 보인다고요. 물론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시장 그 코로나 때 이렇게 갔죠. 급락으로 그 악재가 수렴하면서 이렇게 갔지만 정상적이라면은 어쨌든가 여기 한 번 더 남아 보인다. 그래서 아마 이 과정에서 떨어졌다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보다 지금 그 펌핑하지 못한 메이저 알트 혹은 지금 뭐 어피스 봤을 때 차트가 좋은 차트 흐름이, 그러니까 뭉개진 차트도 있고, 그때 제가 단톡방에 설거지 차트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현재 설거지 차트도 있고요. 차트 흐름이 좋은 차트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번 날르지 않을까, 그 지금은 차트 좋은 애들이. 그리고 걔네들이 다 날르고 마감을 쳐서 떨어질 때 이제 하락이 본격적인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우리는 이제 요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그런 애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다? 5일선은 지금 어쨌든 종가상 이대로면 마감이면 뚫었죠. 근데 지난번 제가 그 방송할 때는 이틀 전이었어요. 이때는 요게 걸려 있었거든요. 양봉에 양모 운봉으로. 근데 확 꽂았죠.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가 마감을 보시는 게 좋다.
얘도 지금은 양봉으로 이렇게 꼽혀 있지만 내일 아침 일어나면은 이게 꼬리 달고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확실한 매매를 원하시면은 종가 마감을 챙겨 보셔라. 내일 아침 9시에.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브리핑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브리핑을 잠시 살펴보면은 아마 여기다가 제가 지지선 같은 거 하나 띡 그려드렸을 거예요. 이전 브리핑 제가 지금 언급은 안 하지만 오늘 말고 전일이나 전전일 살펴보면은 가격적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반등치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상태는. 하지만 완전한 반등이라 보기 힘들다. 우리는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5일선 위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5일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보면 되잖아요. 이거 피보나치 대보면 되잖아요. 그 비율에 맞게 하시면 되고 단톡방에 제가 그 비트코인 그 뭐였죠? 이름이 비트 새끼였는데 요거 지난번에 하고 제가 잘 안 올려드린데 요거 ABC 요거 어떻게 잡았는지 설명드렸죠. 제가 단가가 딱 여기였거든요. 300원? 28,300원? 그거 잡은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들었고 운이 좋게도 어쨌든 이 위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그거 잡은 이유는 간단하다. 예, 그런 지난 시간 배운 과정에서 저도 그대로 했을 뿐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또 질문 나온 게 큐텀? 퀀텀인가요? 예, 요거 차트 좋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 수익에 대해서도 그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드렸어요. 사실은 그 오전에 누가 질문하셔서 그래서 어쨌든간 요 부분에 이 꼬리 부분에 잡으라고 권해드렸고 지금 한 5, 6% 정도 6% 이상 아마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가 아래서 잡은 거기 때문에 한 7, 8%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고 오늘은 보시면은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그러면 이제 5일선에 대한 캔들을 지어 볼게요.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이평선을 지어 볼게요. 지우면은 얘가 상승으로 가려면 안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평 그때 그 캔들 시간 또 배웠죠. 요걸로 사실은 넘고 올라가야 돼요. 하락을 주도한 시가를 넘고 올라가야 돼요. 일단 이 봉의 종가 마감이 그래서 내일 사실은 종가 마감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뜨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으면 좋으면은 긋고 쫓아가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안 잡았는데 이거 올라간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 캔들의 대가리를 깨고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음봉의 시가를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히 매매할 수 있다. 내일 그리고 내일 거의 그 깨고 올라가면은 단타적으로 수익이 거의 보장된다. 내일 정도는 그래서 요 종가 마감 잘 지켜보셔라. 아직은 마감을 안 쳤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부연 설명 드리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게 이렇게 긋고 뭐 걷는데 이거 깨지면 얘가 손절을 쳐야 된대. 왜? 에 대해서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엇 파동 이론에 대해서 오늘 시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주식, 선물, 코인 그 차트로 하는 모든 거에서 전 세계에서 파동 이론이라는 거 있죠. 파동이라는 거 이름진 이론은 유일무이한 이론이에요. 엘리엇 파동 이론이 유일무이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파동 이론은 요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쉽죠? 하나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일단 심플하잖아. 심플하고 두 번째는 엘리엇 파동 이론. 엘리엇 사람 이름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이 발표하신 이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거 관해서 책을 읽었었는데 그 스토리 자체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생각나는 거는 대충 말씀드려볼게요. 역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알면 재밌거든요. 너무 딱딱하게 숫자만 아는 것보다.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는 그 미국 분이신데 엘리엇이란 분이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철도 공무원이셨는데 이분이 평생을 쭉 사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하실 때가 오신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정년 퇴임하고 오셨는데 이분의 취미 생활이 뭐냐? 엘리엇 이분 어르신이죠.
취미생활이 뭐였냐 그러면은 수학 문제 풀기, 이렇게 수적인 추측하기, 이게 평생의 취미셨던 분이세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분이 있으세요. 이런 소수에 의해서,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고요. 저희는 뭐 합니까? 퇴근하면 일단 치맥 먹죠. 그리고 게임하고 뭐 당구 치고 여자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고 집에 들어놓고 쉬고, 이게 보통의 삶이라면 이런 분들은 어디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간 그래서 이분 평생의 취미가 이거였기 때문에 그 연세 정년퇴임이 연세가 꽤 되셨잖아요. 얼마나 이쪽에 조예가 깊으시겠어요. 음, 나름의 그런 노하우도 있고 수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년퇴임을 할 때 그 옆에 있던 동료분, 친구분이 정확하진 않아요. 저도 예전에 읽어가지고 정년퇴임할 때 이분이 그 추천을 한 거예요. 어디다? 월가의 사모펀드. 참고로 월가의 사모펀드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졸업한 사람을 10명 중에 한두 명 뽑을까 말까예요. 즉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뽑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과, 뭐 생물학과, 그 다음에 무슨 뭐 음악하신 분, 인류학과 이런 분들을 오히려 뽑아요. 왜냐면은 기존 숫자의 체계에 대해서는 엘리트 그들이 이미 빠삭하게 알고 있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 그 사모펀드나 그 거기 월가에 잘 나가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그 뭐 인문학,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생물학과 이런 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거를 바라봤을 때 그 창의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많이들 뽑고, 이분도 아마 그런 경로에서 뽑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 중요한 거 그런 이유는 정확하지 않고 이분을 사모펀드에 그 아는 분을 통해서 취직을 시킵니다. 정년퇴임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냐 그러면은 실제로 사모펀드를 운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를 가르쳐주고 네가 그 새로운 관점을 한번 운용을 해봐라. 그래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자마자 3년인가 5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을 벌어지냐? 월가의 사모펀드의 수익률을 다 아작냅니다. 쉽게 말해서 아작을 내고 이 사람이 토탈 수익률 랭킹 1위. 그러니까 그 바닥을 다 평정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와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모펀드 대기에는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가 궁금한 거야. 속칭 존심도 상하겠죠. 아, 나 평생 했는데. 그리고 이 바닥에 평생 나는 진짜 조용했다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뭐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듣보잡이 와가지고 속칭 이 바닥을 다 평정하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를 대표분이 궁금하기 시작하고, 하지만 요거를 이분이 운용할 때는 이 사람이 그 비법을 오픈하지 않았어요. 오픈하지 않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사모펀드에 충분히 수익률을 다 낸 후 이거에서 퇴직할 땐가 수익률을 다 내는가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이 사람이 자기 수익률의 비밀을 발표합니다. 그 대표가 뭐 어쨌든 알고 싶어 궁금했던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돼요. 시장의 이론으로. 즉 그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엘리엇 파동 이론이에요. 그리고 엘리엇 파동 이론은 그 이분이 발표하신 이유로 시장의 유일무이한 파동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밖에 없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밌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알면 좀 재밌어요.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내용이 그닥 정확하진 않으니까 한번 이런 걸 찾아보세요. 근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분에 대한 그 연대기 역사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꼬불락꼬불락 거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그릴 때 이거를 약간 숫자로 체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살펴보면은 상승은 1, 2, 3, 4, 5, 하락은 A, B, C 이렇게 돼요.
요게 기본이에요. 상승할 땐 뭐라고? 1파, 2파, 3파, 4파, 5파. 즉 뭐냐 그러면 이분이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간단해요. 미리 파동의 그림을 어느 정도 정형화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림을 다 아는데 베팅하는 건 얼마나 쉬워요. 롱이든 숏이든. 맞잖아요. 수익률 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앞에 그러니까 내가 미래를 다 아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시지푸스 있죠. 시지푸스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거기서 그 시그마가 미래에서 오잖아요. 근데 걔가 돈을 엄청 잘 벌죠. 막 베팅하는 거 다 맞잖아요. 그리고 그 심지어는 9.11 테러 때 풋옵션이 쪼뜨려가지고 그걸 다 먹잖아요. 엄청난 수익률을. 그 왜 그렇겠어요? 미래를 아니까 베팅하는 거 쉽죠.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그 주식시장의 차트 이런 것처럼 봐갖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베팅에 대한 수익률이 남들보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고 어쨌든 상승은 1, 2, 3, 4, 5고 하락은 A, B, C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상승에 대해서는 1파, 3파, 5파가 뭐 상승파고 하락 중 뭐 조정파는 2파, 4파는 상승파인 건 맞지만 그 중에 하락파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정파. 언제까지 오르진 않을 거 아니야. 계단식으로 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2파, 4파는 조정파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파, C파는 하락 중에 하락파인 거고 마찬가지로 B파는 하락 중에 상승파이다. 네. 그리고 제가 숫자 문자로 구분한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구구단처럼 전세계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는 4다. 요거처럼 요 그 이론을 아는 사람들은 상승파는 무조건 숫자로 카운팅을 해요. 그리고 하락파는 무조건 뭐라고? 문자로 카운팅을 합니다. 즉 내가 트레이딩 뷰에서 어떤 전문가의 그 엘리엇 파동에 관한 이거를 보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이 숫자로 카운팅을 막 하고 있어. 아, 그럼 시장이 오른다는 거구나. 그 사람이 근데 차트에다가 막 문자 ABC로 막 나열을 해놨어. A, B, C, D, E, F 뭔진 모르겠지만. 즉, 이 사람은 하락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언제나 저의 설명은 심플하죠. 그게 뭐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걸 가르쳐 드린 거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내용은 제가 미리, 보시면은 요걸 해놨어요. 설명하기 빡셔서 미리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요걸 토대로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엘리엇 파동. 그래서 엘리엇은 요렇게 상승 5파, 하락 3파로 된다. 그리고 이분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차트마스터 이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유용하게 쓰네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 나오죠. 피보나치 수열이 그 어쨌든 뭐 황금 비율 요런 수열인데 피보나치에 의해서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A, B, C, D, E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5분봉, 15분봉, 1분봉, 3분봉, 30분봉 쭉쭉쭉 분봉해서 지랄발각 여기면 뭐라고? 결국에는 양봉이 떴을 때 뭐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봉의 그냥 양봉 하나라고. 이 일봉의 양봉 하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보나치로 뜬다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머리 아프니까 우리 일봉만 보자 이 말씀 드렸고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피보나치. 그래서 엘리어트 활용에 있어서 피보나치 황금 수열이 나오고 조정도 피보나치 비율로 들어온다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618, 382 이런 거는 글쎄요 트레이딩 관점마다 달려요.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냥 하프값 기준으로 일단 보셔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상승 1파, 상승 2파, 3파, 4파, 5파 써 있고 뭐 1파에 몇 프로, 뭐 2파에 몇 프로, 3파에 몇 프로, 4파 써 있잖아요. 써 있고 그래서 LP 3파의 구성. 그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절대 불가침이 나와요. 불가침 조항이 나오는데, 즉 제가 상승할 때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1파, 3파, 5파를 막상 이게 오르는 거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요거 먹게 하는 거잖아요. 엘리엇 파동을 봤을 때 저희가 수익을 낸다는 건 사실은 1파, 3파, 5파 중에 그 파를 먹는 거거든요. 수익을 낸다는 거는 엘리엇 이론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1파는 뭐예요? 처음 들어 올리는 거. 즉 올리는 놈 마음이에요. 올리는 사람 마음. 올리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즉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서 먹는다는 거 안정적 수익 구간은 사실은 1파 다음 눌렸을 때, 즉 저희는 3파 먹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5파까지 갈 수 있고 홀딩해서. 그래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 우리는 3파 먹기 게임을 하는 거다 지금. 그리고 요렇게 봤을 때 보다 N자 중에 눌렸을 때 들어가서 이거 먹기 게임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다행인 건 뭐냐 그러면은 1, 2, 3, 4, 5 이 3파가 1파, 5파, 3파 중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길어요. 엘리엇 파동으로 보면은 2파의 1.618배, 1파의 1.618배. 그래서 가장 길다 통상적으로. 다행이다. 가장 길고,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얘나 얘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단 조건이 3파가 가장 길거나 아니면은 1파, 3파, 5파 중에 두 번째로 길어야 돼요. 변형에 따라서 1파나 5파가 길 수도 있다. 하지만 3파가 무조건 두 번째는 돼야 된다. 네. 어렵죠. 이렇게 말로 들으면 어려워요. 어렵고 이거를 매매해서 일일이 다 적용하기 힘들고 그냥 대충의 그림만 보세요. 그림만 보시는 거고, 어쨌든 이렇고,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요 조정파에 관한 소리예요. 조정파 1파, 2파 이 조정파의 저점이 최초 시작한 1파의 저점을 이탈할 수 없어요. 이게 만약 이탈을 한다면 뭐다? 엘리엇 파동 내가 본 게 틀린 거예요. 즉 카운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3파에서 4파 이 4파의 조정이 여기에 그 1파의 저점을 이렇게 이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래서 이 조정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없다고. 요거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게 이탈을 하면 내가 그 엘리엇은 무효예요. 그리고 다시 카운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즉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조정파에 관한 거죠. 2파, 4파 조정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최소한 이 1파면은 그냥 캔들로 그냥 놓고 보면은 이게 봉이라고 봤을 때 이거의 저점인 거잖아요. 이 이탈을 하면은 무효라고. 잘못 본 거라고. 내가 판단이 틀린 거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치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엄청 오래 걸렸네. 그리고 이게 엘리엇을 사실은 저도 잘 안 봐요. 그냥 대충의 모양만 보고, 이게 나중에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라 그랬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변형도 심하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그러면 엘리엇이 이렇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치는 거라고.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지금 돌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딩 그 센스로 우리는 하여튼 3파 먹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지금. 그 파동에 대해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엘리엇에 관해서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를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1파가 있으면 2파 조정파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러면 안 돼, 성립이 안 된다고.
1파, 2파 있으면 이게 샤프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2파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밑을 찍고 이게 찍고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상승으로 봤지만 하락파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그 저점을 이탈하면 사람들이 손절을 치는 거는 엘리엇 파동에서 근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보면은 뭐 3파 뭐 저쪽 설명하는데 어려워요. 여기도 보시면은 4파의 저점이 요거에 내려갈 수 없다고. 그러면 상승파를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즉 샤프하게 이렇게 싹 이거보다 높이가 올라가서 올라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그리기 힘들어서 사실은 검색을 한 거고 이분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요렇게 1, 2, 3 중에서도 지그재그로 연장이 뜰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변형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엘리엇으로 사실은 트레이딩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고 이거는 사후 차트 분석적인 측면이 진짜 강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 엘리엇 파동 이론을 갖고 만든 게 우리나라 그 뭐 30년 역사 통틀어서 그 주식시장을 다 그거를 한 방에 집어 넣어야지 엘리엇 파동 이론을 만든다고 해요. 그만큼 변형도 심하고 이거는 사후 차트적인 분석이 심하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직관적인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직관적인 능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다 끝나고 엘리엇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노하우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요거를 알아야 되죠. 전체 내용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엘리엇에서 실종한 매매량 이렇게 쭉 는데 뭐 이런 거 모르겠다. 이분이 차트 이렇게 보시는지 말든지 난 모르겠고 장기평을 뚫으면 1파로 본다. 어쨌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모르겠다 나는 어쨌든가. 근데 이런 그 측면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그렇고 2파동 조정파고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3파동 아까 다 설명했고 그래서 비율에서 떨어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거 끌게요. 그래서 이게 뭘 중심으로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엘리엇을 보실 때 결국엔 비율이나 이런 거는 사후 차트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보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차트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제가 그 설명 드렸을 때 추세와 뭐라고 박스로 이루어져 있다. 박스 뭐 비추세. 비추세로 이루어져 있다. 즉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엘리엇에 대한 그 비율도 다르고 다 다른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비추세거든요. 이 부분. 고점과 저점. 여기서 심플하게 나왔지만 제가 그림상은 요렇게 그려드렸지만 사실은 요거는 다시 분봉이나 시간봉 들어가면 어떻게 지랄 발광으로 또 쪼개놨을 거다. 하지만 특징은 뭐다? 저점과 고점이 일정한 경우 박스로 갇힌 거 이게 비추세다. 즉 엘리엇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내가 트레이딩 과정에서 요 비추세가 두 번 나오면 이 끝에 이 부분이 고점이 될 확률이 크다. 비추세가 두 번 나오면 1, 2, 3, 4, 5 N파, 2파, 4파 길이는 모르겠고 그건 다 다른데 중요한 게 트레이딩 하는데 그 고점이 그러니까 박스권을 내가 내 눈에 두 번 보인다. 그 과정 안에. 그러면 그게 마지막 피날레의 가능성이 크다고요. 즉 뭐냐 그러면은 엘리엇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이걸 LBCD를 맞추려 그래. 맞추면 하자야. 이게 변형이 심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 이론 자체가 사후 차트적 분석이 강하고 즉 맞추려 그러지 말고 눈대중으로 봤을 때 내가 트레이딩 과정에 비추세가 두 번 나오면 거긴 고점이 확률 드니까 거기는 일단 털어야 된다고요. 이게 엘리엇의 키포인트예요. 예. 이게 나중에 기법하고 연결되면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내가 나중에 기법을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밑밥을 까는 과정이에요. 항상 그렇죠, 저는 설명 스타일이 밑밥을 항상 깔죠, 머릿속에 기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 1, 2, 3, 4, 5라 그랬잖아요.
이 모양 자체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락은 A, B, C라 그랬잖아요. 근데 경험상, 그러니까 이것도 제 경험이에요. 주관적 해석이에요. A, B, C보다는 A, B, C, D, E가 많아요. 이거 찐따 났는데 다시 그려볼게요. A, B, C로 바라보시면 큰일 나신다. 하락이 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A, B, C, D, E 이게 맞아요. 즉 상승과 하락은 정확히 대칭 관계에 있어요. 그게 떨어져서 하락이고 올라가서 상승일 뿐이지 사실은 그게 그리는 모양새는 똑같다고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거고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락도 어떻게? 그러면 이거와 똑같이 비추세를 두 번 보셔야지 여기서 바닥이 잡히는 확률이 많아요. 차트 구조가 이렇게 돼요. 전체 차트를 나중에 뜯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다. 엘리엇을 봤을 때. 그럼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보실게요. 무슨 소리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어디서부터 볼까요? 어디서 볼지 좀 모르겠는데. 글쎄요. 볼 때 보시면은 그냥 지금 비트 차트 보시면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보이죠? 박스 비추세. 비추세가 일단 두 번 나왔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올리면은 제 관점에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가 여기서 올리면은 그 다음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설사 올리더라도. 왜냐면 비추세가 두 번 다 나왔잖아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 아프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세면은 못 센다고요. 엘리트 적용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차트는 그 매번 다 그 다르게 나와요. 그 다름 속에서 내가 같은 거를 모양적으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즉 일봉상은 비추세가 이미 두 번 나왔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연장파일 가능성도 크고 혹은 갔다가 이제는 죽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해 보인다. 엘리엇 파동 이론상 보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하락이 떨어질 때도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요 부분이 되겠네. 어쨌든 고점 점수 일정한 이걸 박스라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 C, D 다음에 한 번 남잖아. 2가 전체 파동에서. 그러니까 엘리엇은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강해요. 전체 그거를 봐야 되는 거, 그 구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간 스킬이 필요합니다. 스킬이 필요하고, 예, 스킬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는 관점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관점이. 이거는 좀 경험치가 필요해요. 엘리엇을 카운팅 하려면 경험치가 필요하고 어쨌든가 여러분들한테 그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전저점 이탈시 손절을 잡는 이유가 엘리엇 때문에 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 그러면은 오늘 그 거기서 오늘 그 교육 중에서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구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5일선 매매 말씀드리잖아요. 단기적 관점을. 네, 단기적 관점을 5일선 매매를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뚫으면 눌렸을 때 사라. 단기적 관점.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트레이더 입장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시고 아니면 부업으로 진행하시고 날마다 이거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좀 나는 길게 길게 들고 가고 싶다. 길게 길게. 이런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 드린 거는 5일선보다 좀 더 긴 선이 뭐다? 뿅 21선이에요. 네, 그래서 21선에 관한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즉 뭐냐 그러면은
21선에 심플하죠. 5일선과 똑같아요. 21선 위에 있으면 상승, 밑에 있으면 하락. 위에 있으면 주로 상승, 털렸겠지만 다시 잡아서 먹고 뭐 이런 거죠. 내용 자체가.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도 21선 위에 있으면 주로 상승. 네. 그러니까 이평선이 지지저항으로 이렇게 살짝 벗어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평선을 보는 진정한 의미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 각도를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고, 이평선을 보셨을 때. 그래서 요거는 좀 긴 프레임에 21선을 이용하면 할 수 있다. 매매를.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있으면 오르고 떨어지잖아요. 요 파동의 각도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일 이평선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1선을 왜 설명드리냐.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주식에 빠져 계세요. 그 아주머니 무리들이 주식을 요새 하시는데 저희 집만 가도 무슨 토마토 TV니 맨 주식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데 이것저것 뭐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차트는 어떻게 보는 거냐.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시겠죠. 저희 어머니니까 연세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추천해드린 방법이 이겁니다. 이것저것 깔지 말고 심플하게,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깔지 말고 진짜 뭐 저희 어머니 차트인데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 이평선 다 켜놓고 밑에 보조지표 다 켜놓고 그랬더라고 아줌마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걸 싹 다 지워드렸어요. 머리 아프다고. 그리고 제가 추천드린 방법이 어머니께 이 20일 이평선을 보셔라. 즉 뭐냐 그러면은 얘가 20일 이평선 아래로 오면은 매매를 하지 말고 뚫었을 때 요때 그냥 쭉쭉쭉 홀딩을 하셔라 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일 이평선은, 그러니까 5일선 매매가 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5일선 매매가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21선을 가지고 롱텀으로 바라보시면 좋다. 그리고 사실은 얘가 매매 횟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같이 비교해 보면은 얘가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먹을 때 쭉쭉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고 단톡방에서 그 보시면은 5일선 쌍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5일선 쌍봉 보시면은 쌍봉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 모양을 쌍봉이라 그러는데 이거 파동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쌍봉이라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이 부분이 쌍봉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쌍봉의 조건도 이평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다시 설명해 드리면은 5일선 위에 있던 게 뭐라고? 아래로 쳐 내려온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떨어질 때 반드시 5일선 위로 한번 올라온다. 그리고 얘가 무너지면 어떻게? 이 부분에서 쌍봉 패턴이 사실은 이렇게 극명하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이평선을 봐서 안 그려져도 요 모양이 뜨면 쌍봉인 거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그리고 5일선 쌍봉은 어떻게 된다? 5일선 쌍봉은 사실은 21선의 기울기를 바꾼다. 이게 핵심이죠. 21선 이 기울기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21선이 이렇게 굳이 가고 있어도 얘가 언제 이렇게 우상향을 할까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어도 5일선이 쌍봉이 그려진 거라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도 이미 우하향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다고요. 얘를 우하향시키는 조건이 성립을 했기 때문에. 즉 이평선의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그놈의 후행한다. 즉 이걸 알면 내가 미리 판단할 수 있다. 이평선 각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쌍봉 패턴이 이미 그려 나왔어요. 나왔고 사실은 종가상 얘를 시원하게 안 밀었죠 지금.
시원하게 밀었으면 시장이 이제 시원하게 밀잖아요. 이 저점을. 그럼 시장이 아마 그 분위기가 확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이 어쨌든가 최종적으로 이탈하는 건 전저점을 이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1선은 이미 돌릴 수 있는 그 5일선의 쌍봉 패턴이 만들어졌고 추가적으로 전저점이 이탈하면은 이제 시장은 하락의 기운이 좀 더 세진다. 세지고 하지만 세져도 반등 아까 전에 그 오른쪽 어깨 브리핑에서 요거 한 번이 남았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이거 한 번이 남았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들기 위험하다. 왜? 보세요. 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급락을 두드려 맞잖아요. 근데 이거일 확률이 높겠네요. 이렇게 급락을 두드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겠다고 들어와가지고 혹은 이거 먹겠다고 들어와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어깨는 정석적인 움직임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석적인 움직임이 뭐냐 그러면은 이건 어쨌든 하락파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먹으러 들어가는 것보다 그건 약간 위험해요. 내가 이거 물리신 분들이 사실은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정상적인 의미는 탈출할 기회를 주는 거고 아직은 근데 이건지 몰라요. 예측이 그렇다는 거고. 하지만 예측은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는 5일선 위면 어쨌든 들어가야죠 매수를. 뚫리긴 하지만 그게 그거니까 뭐 아니면 전저점 일단 손절을 주면 되니까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21선 그렇게 그 직장이나 뭐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21선 그러니까 모든 상승하는 코인은 아무리 조정을 주더라도 21선을 절대 깨지 않아요. 모든 상승하는 주식은 21선을 절대 깨지 않아요. 이게 불문율이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21선을 매매를 하시면 매일마다 5일선에 뭐해서 이렇게 뭐 떨어진다 올리는 이걸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21선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다 사실은. 좀 더 긴 텀으로. 그래서 다른 차트를 살펴볼게요. 업비트로 갈게요. 업비트로 가보면 잠시만요. 비트코인 21선 기준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어쨌든 21선 지금 살렸죠. 지지적에서 살렸는데 다른 거 쭉쭉 넘겨볼게요. 그냥 시린 토큰 아래에 있다 살렸죠. 이렇게 변태같이 가는 건 못 잡아요. 그냥 이거 내 거 아니다. 혹은 내가 이거 하고 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뜰 때는 못 잡아. 변태같이 가는 거. 조정에는 그거에서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올린 주체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미리 정보가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눌렸을 때 잡는 게 최선이다. 그렇고 스토리지. 이것도 뭐 많이 쐈네 어저께. 엄청 쐈네. 죽은 애가 없을까요? 램 볼까요? 램 보시면은 21선 아래를 이탈을 했죠. 21선 아래를 이탈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21선이 털리면은 손절을 치는 게 맞아요. 이평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위에서 돌릴 때, 이 위에서만 매매를 하셔라. 얘는 언제 매매를 해야 된다? 21선 봤을 때. 그러니까 큰 프레임을 크게 놔두실 거면 얘가 내려오는 게 어떻게? 다시 이렇게 돌리겠죠? 사실은 이때 접근하는 게 맞아요. 21선 매매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방향은 얘는 21선 아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살펴볼게요. 스토리지 아까 했고
앵커 이런 애들 21선 위에 있잖아요. 매매가 좋은 거고 그래서 아직 추세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1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21선에 대해서는 5일선 매매가 지겨우신 분들 21선을 잡고서 그 아까 대상을 설명드렸죠. 부업이나 아니면 차트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21선을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엘리엇 파동이요. 전저점 손절 시 거기를 이탈 잡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21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고 하지만 그 브리핑은 제가 5일선 기준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사람들은 빨리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5일선 기준으로 하지만 21선 매매도 괜찮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